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체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의학의 아주 특징적인 점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다른 의학, 뭐 현대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의학 중에서도 뭐 중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에 있는 아유르베다라든지 여러 그 전통의학들이 있는데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현대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학 중에서 아주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체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의학이랑 한의학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의학과 한의학이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의학에서만큼 중의학은 체질의학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중의학에서도 체질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한의학이 훨씬 더 체질이 더 전문화되어 있고 의학이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체질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뭐 전문 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체질에 대한 내용은 이게 그러면 전국의 한의과대학 또 한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업 시간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부분들은 교과서랑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강의하시는 그 내용이랑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저거 안 맞네. 우리 수업 시간에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100% 검증받은 내용이냐 아직 학계에서 체질의학 교수님들한테 검증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깨닫고 뭐 나름 임상 좀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집약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 경락 경혈학 수업을 하면서 똑같은 증상, 똑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게 변증이 달라질 수 있고 변증이 달라지다 보면 다른 경락, 다른 경혈을 우리가 취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의학의 장점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이제 실습을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 배운 게 진짜 되나 한번 실습을 해볼 수도 있고 써먹을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내 친구는 허구한 날 이것 때문에 나한테 1년에 한 서너 번씩 상담을 해. 그럼 내가 보면 항상 원인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그럼 얘는 그걸 좋아하네. 그러면 얘는 어느 경락, 어느 경혈을 건드리는 게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체질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체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이거는 마른 체형, 이윤석 씨 같은 체형들 또는 통통한 체형, 뭐 강호동이나 김구라 씨 같은 이런 분들한테 오기 쉽다 이런 얘기를 아마 몇 번 했을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체질,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의 이제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밝힙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예과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태극이라는 게 있죠. 태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인데 하나가 뭐냐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안 돼. 얘하고 쟤하고 구별이 안 돼. 그건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람인데 저거는 책상이네. 구별이 되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인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공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온통 다 시커먼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빛이 있어가지고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책상이 있고 저기는 의자가 있네.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는데 그 상태가 하나인 상태입니까? 아니죠. 빛이 있으면 식별이 가능하면 하나의 상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통 시커매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감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어둠과 흑암이 천지에 가득한데 그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여기서 음양이 갈라지죠. 아까는 보니까 다 똑같이 보였는데 다 하나 같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때요? 이쪽은 뭔가 좀 저쪽하고 다른 게 있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쟤네들 자꾸 움직이네. 다르네. 그죠? 이쪽 그룹이랑 저쪽 그룹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게 아니네. 다르네.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쟤네들 움직이네.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졌으면 이 상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음양의 상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으면 이 상태를 음양의 상태 또는 양이라고 불러요. 음양의 상태, 양의 상태, 태극의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뭐가 있냐? 여기서 음양이 또 나와요. 음이 태극이 돼가지고 음양이 또 나와요. 양이 태극이 돼가지고 음양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음양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이 상태를 4개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상의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태극의 단계에서 음양의 단계가 되고 음양의 단계에서 또 분화가 되면 사상의 단계가 돼요. 물론 이게 끝이냐? 아니죠. 계속 분화가 됩니다. 근데 요 단계에서 딱 스톱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면 이 상태는 사상의 단계입니다. 요 사상의 단계에서 자 보세요. 얘는 뭐예요? 얘 아까도 음이었는데 또 음이잖아. 그죠? 얘는 음밖에 안 하네. 요 음은 어떤 음이에요? 태음이에요. 얘는 양인데 근데 원래 음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양이 됐잖아. 그렇죠. 어쩌다가 양이 됐냐? 나보다 더 음인 애가 있어. 그죠? 아까 양의 상태에서는 두 개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얘나 나나 구분이 안 되고 다 똑같았기 때문에 나도 음에 속했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사상의 상태가 되니까 나보다 더 음적인 놈들이 딱 그룹핑이 되면서 어떻게? 나는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가지고 양이 돼버렸네. 그러면 나는 어떤 양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양이에요. 소양입니다. 얘를 보세요. 얘는 아까도 양이었는데 또 양이네. 그죠? 얘는 양밖에 모르는구나. 이거는 어떤 양입니까? 태양이죠. 얘는 음이죠? 어떤 음이에요? 소음이에요. 얘 원래 음이야? 아니야. 얘 원래 양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여기서 또 갈라질 때 보니까 나보다 더 양을 좋아하는 놈들한테 밀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음이 됐죠. 근데 이 음은 적극적인 음이 아니죠. 소극적인 음이죠. 소음입니다. 이렇게 사상의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요 4가지 요소,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불러요. 요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요 4개가 뭐예요? 사상의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입니다. 요 4가지 요소의 기질을, 요 4가지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체질입니다. 그 체질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태음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소양인이에요.
그러면 나랑 우리 누나랑 내 동생이랑 우리 부모님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태음인이고 엄마가 소양인이면 아버지가 태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유전자 속에 뭐가 태음인의 기질이 넘버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소양인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DNA 속에는 뭐가 소양인의 기질이 넘버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모혈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랑 내 동생이랑 우리 집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부정과 어머니한테 받은 모혈이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수정란이 돼가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누나가 만들어지고 내 동생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소는 아버지한테 받은 태음의 요소 아니면 어머니한테 받은 소양인의 요소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준 이 유전자 속에는 무엇이 태음인 기질이 뭐였어? 넘버원이었어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 속에는 뭐가 소음인 기운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넘버원은 뭐밖에 없어요?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의 기질이 나한테는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소음인이나 태양인의 기질이 나한테 넘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 둘 분 다 소음인이나 태양인 기질을 나한테 넘버원으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의 기질이 넘버원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 이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질은 부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 태음인이야 확정됐어. 우리 어머니 소양인이야 확실해. 근데 나는 소음인이야.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 내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주워온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친자검사 해보세요. 안 맞을 거예요. 부모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남자니까 이제 배우자가 여자가 되겠죠. 제 마누라가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태양인이네. 태양인이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 마누라가 태양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둘 중에 한 분은 누구다? 태양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자 상견례를 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내가 명색이 한의대 교수님 제가 체질감들 좀 해드릴게요. 해드렸는데 어때? 장인어른의 태양인이네. 그럼 뭐예요? 마누라의 유전자 속에는 부정과 모혈이 만나가지고 마누라라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겼어? 장인어른이 우세한 거죠. 장모가 졌죠.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내 마누라는 뭐가 됐어요? 태양인이 됐어요. 그런데 마누라의 유전자 속에는 그러면 태양인의 기질만 있습니까? 소양인은 없어요? 아니죠. 소음인은 없어요? 있죠. 그죠? 장인어른한테 받은 태양인이랑 장모님한테 받은 이 소음인 기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열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세하느냐? 장인어른 이겼어. 그러면 태양인이 됐어요. 그러면 태양인이라 하더라도 뭐를? 요 두 가지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내가 어떻게 했어? 마누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질은 어떤 기질? 아버지한테 받은 태음인 기질과 어머니한테 받은 소양인 기질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음인이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이긴 거죠. 둘 다 아버지가 이겼네. 그러면 나 태음인인데 요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 태양인인데 요거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마누라 만나가지고 자 결혼합시다. 결혼해주세요. 응? 결혼했어요. 애들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은 요 4개 중에 자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4개 다 있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가지 사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여러 3가지만 있고 1가지는 없어. 나한테 이게 빠졌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뭐가 달라요? 누가 넘버원이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은 내가 태음인이고 마누라가 태양인이면 우리 집 애들은 뭐밖에 안 나와?
태음인 아니면 태양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소양인, 소음인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기는 뭘 갖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넘버원은 누구인가? 그걸 가지고 당신 체질 뭐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